안녕하세요. 도전 한 문제. 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현금 수지 구하는 계산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민법에서는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는 요 카페에다 올려놨으니까 요 카페 주소 밑에 동영상 밑에 링크에 두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대형 건물의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다.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래요. 그럼 여기 주간식입니다. 주간식.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는데 여기 이제 내용들이 다 있죠. 근데 먼저 이런 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임대료를 연 단위로 구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월로 주어진 놈들 있죠. 얘네들은 곱하기 12 해줘야 돼. 곱하기 12를 해줘야 되더라. 그래서 다 연으로 다 통일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걸 이런 거 요런 사소한 거 요런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요 세후 현금 수지를 한번 구해 보면은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해 보면 자, 미리 계산을 다 해놨는데 보세요. 일단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 월 임대료가 6만 원에다가 그죠? 근데 이게 월 임대료죠. 그러니까 여기다 12개월을 곱해야 돼요. 임대 면적은 100평방미터니까 얘네 셋을 이렇게 곱하면 가능 총소득으로 7,200만 원이 나옵니다. 7,200만 원이 나와요. 요게 가능 조소득 또는 가능 총소득이에요. 근데 공실 및 대성충당금이 5%라고 했으니까 요거 곱하기 0.05 하면 360만 원 나오죠. 그래서 요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대성충당금 360만 원을 빼면 이제 유효 총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유효 총소득 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6,840만 원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 순, 전, 후 나오고 그 다음에 경, 부, 세 얘네들 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유효 총소득 이렇게 나왔죠. 영업 경비는 뭐라고 줬냐면 유효 총소득의 40%라고 했으니까 유효 총소득 곱하기 0.4 하면 요 금액이 나와요. 2,736만 원 이렇게 나오죠. 요걸 빼주면 순영업소득이 나오는데 순영업소득이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은 여기 주어졌는데 월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곱하기 11을 해야죠. 곱하기 11을 해야 돼요. 그래서 6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빼면 세전 현금 수지가 요 금액이 나와요. 3,504만 원이 나오는데 이제 영업소득세를 구해야 되죠. 그죠? 그럼 영업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 요 세 가지가 영업소득세를 구하려고 나온 요 수치입니다. 그럼 영업소득세를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대이감이죠. 순대이감. 그래서 자, 요거를 미리 깨끗하게 요것도 구해놨는데 영업소득세를 구하면 이렇게 나오죠. 순영업소 근데 지금 여기서 주어진 거는 대체 충당금은 없고 이자 지급분하고 감가상각비만 주어졌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에서 방금 구한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지급분 요거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액 200만 원을 빼면 과세소득이 요렇게 나와요. 3,504만 원이 나오죠. 세율이 30%니까 여기에다가 0.3을 곱하면 영업소득세가 50만 2천 원이 나오더라 이거죠.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 영업소득세를 세전현금 수지에서 빼주면 세후현금 수지가 이렇게 얼마 나온다? 2,452만 8천 원 요렇게 세후현금 수지가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는 실제로 요렇게 전형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형적으로 주어져서 세후현금 수지를 구하라 또는 영업소득세를 구하라 요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죠? 영업소득세를 구하라 또는 세후현금 수지를 구하라 요런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는 이 문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가장 나중에 풀어야 됩니다. 가장 나중에 풀어야 되지만 공부할 때 이걸 포기한다 그래서 공부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방금처럼 이렇게 계산을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감정평가를 완전히 이해해서 지문으로 그냥 문장으로 나오는 문제도 우리가 풀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거를 포기하지 마세요. 시험장에서는 괜히 이거 붙들고 물고 늘어지면 안 되지만 평소에 공부할 때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아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민법 문제 보겠습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갖는 등기 청구권은 아직 요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맞습니다. 요거. 두 번째,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대요. 그럼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지만 진짜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등기를 말소 청구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죠. 우리 말소 청구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내에서 그냥 다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면 됩니다. 특이한 거 있었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대부분 다 채권적, 그냥 99.9% 다 채권적 청구권인데 어느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이 있었어요. 진정명의 회복에 관한 진정명의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거. 자, 3번.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근데 등기를 아직 갖추지 않았어. 등기를 갖추지 않고 이 매도인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으니까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 원래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지만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긴 하지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4번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5번에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대해서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임차인도 채권자죠. 채권자.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자가 아니잖아요. 임차인.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 여러분들이 가등기 나오면 좀 움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특히 싫어하는 게 가등기, 가압류, 뭐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거 나오면 등기법이나 민법이나 다들 싫어하시거든요. 한번 볼게요. 가등기에 기한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4번 가등기가 좀 기분이 안 좋더라도 요 1, 2, 3, 5번을 보고 충분히 4번이 답이겠네. 왜냐면 4개를 다 아니까 4번이 답인데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사실. 자, 지금 4번 아무튼 볼게요. 4번이 요게 틀렸는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서 등기 말소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 가등기는 한번 그려봐야 돼요. 이 얘네들이 등장인물이 좀 많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볼게요. 자, 그럼 이거예요. 여기 지금 요 A가 B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기로 했는데 먼저 가등기하고 나중에 본등기 해주기로 했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등기를 그려보면 소유권자가 원래 A였다가 가등기를 B한테 해줬대죠. 그럼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B 앞으로 이렇게 이거 민사특별법에 나오는 담보 가등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냐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이 됐대. 이렇게 가등기 해놓고 얘가 10년 동안 본등기 해달라고 안 했어. 왜냐면 요게 뭐냐면은 본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청구권이 요게 채권적 청구권이잖아요. 왜? 얘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직까지 A죠. 그죠? 본등기가 돼야지 이 B가 소유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나중에 소유권이 요렇게 C한테 제3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러면 얘가 지금 소유자죠. 요 소유자가 가등기 이미 이거 무효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시효 완성으로 소멸시효 완성돼서 이거 소멸됐으니까 야, 너 이거 가등기 좀 말소해줘 라고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때 소유자가 C죠. 그러니까 요 말소 청구권은 뭐예요? 그렇죠. 물권적 청구권이지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따졌지만 아무튼지 간에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말소 등기 청구권은 뭡니까? 그렇죠. 얘는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만 알아도 4번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현금 수지 구하는 계산 문제하고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